저도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방식처럼 지금 이제 토요일 날에 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앞 시간에 강의를 많이 해서 두 번째 시간은 한 20분에 30분 정도만 지금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질의응답 받는 요 시간 거는 일단 녹화를 뜹니다.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 신상이 드러날 만한 거는 전부 다 저희가 가릴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뜨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 신상이 드러날 만한 부분은 다 저희가 편집해서 삭제를 할 거고요. 하니까 이제 목소리 공개 내지는 사연 공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본인 목소리를 공개하기 싫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 공개가 가능하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은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 발언하시고 나서 본인이 제 발언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 역시 공개를 안 할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유튜브 녹화하고 유튜브에 공개할 걸 한다 해서 너무 예민하게 하시거나 겁먹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임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좋았던 거는, 지난번에 발언하셨던 분이 총 5분이신데 5분 모두가 흔쾌히 본인 목소리 공개도 그렇고 좀 더 공개해도 된다 해서 사실은 좀 의외였고, 저도 그렇고 김재현 선생도 그렇고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가족분들이 발언해 놓고 제 목소리는 안 나가면 좋겠어요. 제 거는 편집해 주세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5분이 다 오케이를 하셔서 상당히, 예, 하여튼 오히려 깜짝 놀랐었고요. 그래서 뭐 저나 김재현 선생의 바람으로는 지금 다들 뭐 서슴없이 목소리 공개 정도는 되는 걸로 해서 자유롭게 서로 질의응답 시간이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하여튼 발언하시고 나서도 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공개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언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고, 아니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실 분은 글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 교육했는 내용하고 관련해서 어떻게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시간 교육이 했는 거 아니라도 지식적으로 궁금한 걸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일요일 날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의논해 주셔도 되고, 뭐든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김재은 선생이 그냥 강의하고 할 때 제가 중간에 너무 자주 관여하는 게 아닌가? 그냥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아주 크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아주 미세한 그 차이를 가지고 계속 중간에 요거는 요런 것이다. 예를 들자면, 뭐, 자기 노출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갈림길이다. 그런 표현에서도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저도 가끔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기 노출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갈림길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니까, 개념상으로 보자면 이제 수용이 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끝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이미 자기 노출을 통해서 선순환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딱 잡고, 아니다, 수용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갈림길이고 자기 노출은 수용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지금 뒤늦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제가 좀 너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그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하시질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고요.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전체적인 큰 윤곽을 흐트러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발언, 발표를 하면서 참고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때그때 교정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도 잘 되고 정리도 잘 되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 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고 좀 안심이 되네요. 내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강의하면서 자칫하면 김재현 선생이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 네. 아이러니하고 모순인 게 그렇잖아요. 이번 시간에 강의하면서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 부모님께서는 어찌됐거나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십시오.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김재은 선생이 강의하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중간에 잠깐만 하고 중간에 갔다가 잘못된 부분을 사소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고 하는 것이 조금 하여튼 이번 시간의 주제와 좀 반대되는 행동, 모순된다라고 스스로도 느꼈는데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인 영역과 좀 다른 이야기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강의하는 역량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해서 해줄 때 이게 교정이 되고 앞으로 발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는데 이게 어쩌면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을 대할 때 저는 이제 이게 김재훈 선생을 좋은 강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를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내지는 우리 애가 이 병이 낫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 지적하고 충고하고 해야 애를 낫게 하는 게 아닐까. 당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 훈육, 훈육하는 방식이잖아요.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고 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애의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애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충고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을 할 때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지식을 계속 그래 그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는 지식적인 걸 교육시킬 때는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는 그에게 맡겨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도 김재은 선생에 대해서 지금 강의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등등 했지만 김재은 선생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지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김재은 선생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옷이 그게 뭐냐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한다든지 또는 김재원 선생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는데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단정치 못하게 라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100%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맡겨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제 김재은 선생이 강의할 때 이렇게 지적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내용에서 설명이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또는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제가 그것을
교정해주고 보충해주고 하기 하는 게 이제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거냐 아니면 삶에 대한 거냐. 삶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의 뜻에 맡겨줘야 된다. 우리가 일반인이든 당사자든 간에. 그래서 이제 더욱이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우리 당사자들은 이미 이 어떤 사회적인 틀에서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벗어나니까 우리가 이걸 병이라 하는 것이지, 벗어나지 않았으면 병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 의지로 이것이 컨트롤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틀을 벗어났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틀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를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허용해 주십시오. 본인 뜻에 맡겨 주십시오. 사회적인 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냥 제가 오늘 김재원 선생을 너무 많이 지적하고 충고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고충스럽 아닙니다, 교수님. 평소에 비하면 그래. 10분의 1 수준도. 평소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도 이야기 안 한 거요. 그래도 네, 그래. 음, 그래. 네. 그래도 평소에 내가 김재원 선생의 어떤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지는 않지 않았나? 사적 영역 간섭해요?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래.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타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관여를 안 한다, 간섭 안 한다, 본인의 뜻에 맡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까 댓글창에도 글을 많이 남기셨고 지금 화면을 켜셨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보다 싶네요. 예, 말씀해 주셔요.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이발소 좋은 데 다니시나 봐요. 예? 이발소를 좋은 데 다니시나 봐요. 아주 아, 깔끔하게 이발소? 정돈이 되셨네요. 그래요. 예, 예. 우리 김정현 선생님은 깻잎머리 하셨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토요일이 강의가 좀 기다려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뭐 어디서 이렇게 책에서 볼 수도 없고, 어디 유튜브에서 들을 수도 없고, 어디 뭐 의사 병원에 찾아가도 이런 얘기를 뭐 전혀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뭐 유튜브를 보고 제가 되게 노트에 정리할 수도 없고, 이게 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좀 써야 되고, 이 사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들으니까, 좀 앞길이 좀 훤히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아내가 지금, 이거 화면은 끄고 얘기할게요. 아, 예, 예. 네. 지금 이제 아내가 다이소를 다니고 있는데, 음,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이제 재현심리센터에서 배운 대로 뭐 지적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자꾸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했더니 지금 자기 스스로에도 답답했는지 이제 집에 있지 않고 집을 나와가지고 다이소를 다녀서 지금 거의 이제 2달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2달이 돼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만나요. 음, 만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지적질 안 하고 너 환자야 이런 소리 안 하고 음,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하니까 자기가 먼저 이제 술 먹자 그러면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꾸 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부모한테 욕도 하고 저에 대한 욕도 하고 옛날에 있던 얘기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걸 어떻게 기억했는지 음,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얘가 또 헛소리를 한다. 얘 또 음, 망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 조금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죠? 조금 더 해준다는 게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음, 얘가 자꾸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거를 좀 자제시키고 이거는 네가 좀 잘못된 것도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욕을 하게 되면은 야, 부모도 그때 당시는 뭐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싸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데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난 맞는 건지 음. 조금이라도 좀 개입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제 강의를 그새 쭉 듣고 하셨으면 어떻게 말할 거다 짐작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럴까요? 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겠죠? 시간을 더 갖고 들어야 되겠죠? 아, 그럼요. 그 제가 아,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강의할 때 우리가 지금 성장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김재현 선생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게 자기 노출이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네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자기 노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네네. 되면 이제 좋은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 속에 현재 아직까지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네. 화가 많이 그 사이에 쌓였던 화가 많고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속상함이 있고 그게 부정적인 게 자기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먼저 겉으로 다 밖으로 다 빠져나와야 되죠. 그게 자기 노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입만 열면은 한 80% 이상은 안 좋은 이야기. 딴 부모 원망, 남편 원망,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주변에 누구 원망, 남 탓, 뭐 등등, 자기 네네네. 신세 한탄, 그런 이야기가 거의 80%, 90%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네네네. 가끔 이제 한마디 뭐 좀 괜찮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셔야 되죠. 음, 그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그게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워내는 이 원리가 자기 노출의 원리를 제가 방 청소, 집 청소하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집이 지금 안에 막 짐이 막 엉망진창으로 온 쓰레기가 가득한 집이다. 만약에 그 마음의 내면, 그러면 그거를 다, 그 마음의 내면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려고 하게 되면 집 청소하는 게 비유하면 집에 있는 이 세간살이들 뭐 불필요한 거 싹 끄집어내야 되죠. 싹 음, 끄집어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뭐 필요한 걸 넣던지 일단 끄집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노출이고 그랬을 때 이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밖으로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은 계속 아내분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안에서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제가 네네. 이야기 침습적 반추잖아요. 네네. 침습적 반추, 숙고적 반추 이야기할 때 침습적 반추를 계속 자기 안에서 옛날 지나갔던 일들, 안 좋았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이런 게 계속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가 남편이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면 신났다 하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음, 이제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네. 들어주실 수 있으면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들어주는 것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치잖아요. 더 이상 듣기 싫고. 그렇죠. 그때는 오늘은 그래 알았어. 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내 들을게. 다음번에 또
그 이야기는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셔야지 되죠. 더 이상 못 듣겠으면. 그런 것이지, 그걸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거나 고쳐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예. 아, 그러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거나 고쳐주려고 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잡아지거나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남편분하고의 사이가 나빠져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 되면 입을 닫아버려요. 음, 지적하게 되면 다음에 되면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입을 열어야 치료가 돼요. 입을 네네. 닫으면 그때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당사자가 입을 닫고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고요. 네네, 자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걸 꺼내놓고 말로서 표현하게끔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지적하시면 안 된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그리고 교수님 이제 아주 조그마한 작은 사건인데요. 제가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음, 아내의 그런 어떤 심리의 본 마음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주말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아내는 꼭 이제 답답하니까 말하고 음, 싶어가지고 음, 술 먹고 고기를 먹자고 해요. 음, 근데 지금도 막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음, 아내는 저한테 꼭 물어봐요. 오늘 뭐 먹을래? 뭐 하고 싶어? 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나 그냥 음, 비빔밥에 밥 먹고 싶은데? 아, 그래? 또 물어봐요. 음, 아, 그래? 그래도 고기가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살지 않을까? 음, 나는 괜찮아. 나 그냥 음, 진짜 내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그냥 청국장에다가 그냥 밥 먹고 싶어. 아니야. 근데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좀 잘 되지 않을까? 힘이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아내야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어, 또 아니 그거 둘 다 생각한 거야. 아 그래? 그래 음,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네가 편한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로 다 해. 이렇게 얘기 듣고 말을 해요. 음, 그러면은 또 머뭇거리고 있어요. 음, 아니야,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또 그냥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 그래, 그냥 술하고 고기 한 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데, 음, 겉으로는 음, 남편은 고기를 먹어야 좋은 거야. 아니면 자기 음, 통념상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해서 그래서 음, 그런 건지, 저한테 배려를 해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해서 음, 그냥 그런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음, 음. 그러네요. 어떤 건 것 같으셔요? 그 제가 볼 중에서 헷갈린다 때는 그냥 하셨는데. 자기가 먹고 먹고 싶어서 그런 거를 말을 못 하고 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건데 네네. 그걸 말을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왜? 눈치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식성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 예. 아내분은 식성이 고기를 좋아하는, 늘 만나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네네. 쪽인데 남편분은 상대적으로 고기가 덜 좋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뭐 청국장이라든지 네네네. 그냥 고기가 아닌 종류들 쪽의 음식을 좋아하고 서로 음식에 대한 선호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음, 아내분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네네. 남편분은 제가 볼 때 덜 좋아하시는 것 아, 같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늘 아내분은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면 그냥 그나마 자기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생활에서 지금 2달 전부터 다이소에 출근해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2달쯤 됐다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삶에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이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전에 비하자면. 그래서 남편분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지난 1년간을 지적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어찌됐거나 아내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려고 애를 쓰고 했더니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스스로 취업도 하려고 해서 결국 다이소에 취업해서 다니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좀 잘 가고 있거든요. 아내분이 그, 한동안 그전에는 아내분이 남편분 얼굴도 안 볼라 했지만 네네. 이제는 남편분이 자꾸 만나서 지적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또 술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면 계속 본인한테 맞춰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런 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제 아내분은 점점 남편분한테 마음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건데 아, 네네. 아내분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하루 남편분 만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낙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같이 술 먹고 고기 먹는 걸 좋아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외식할 기회도 없고 네네. 하다가 남편분 만나면 정말 이제 외식하고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고 막 자기 이야기하면 그래도 들어주고 그 남편분밖에 없거든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내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특별한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분 만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만나면 음, 그날이 본인한테는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만나면 의례껏 고기 구워서 먹으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서 남편분한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 들었던 거 혼자만 머리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던 계속 그 속상한 이야기들을 실컷 이야기하고 이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매주 매주 기다리는 낙인데 마치 음, 애들 소풍 가는 날처럼 매주 기다리는 날인데 우리 비유하자면 그거 비슷하죠. 소풍 가는데 예, 소풍 가면 예. 의례껏 김밥 싸가고 뭐 맛있는 거 싸가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소풍 가는데 뭐 영 김밥이니 뭐 맛있는 거 다 빼고 갔다가 그냥 건전하게 소풍 가자 해서 뭐 맛있는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소풍 가자 하면은 되게 허전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 비유를 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내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셔요. 근데 이제 아. 지금 보면 남편분은 계속해서 저렇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면 저거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예, 그렇죠. 제가 그게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건강에 안 좋을 텐데 하다 보니까 남편분은 계속 싫은데 아, 딴 고기 먹고 술 먹으러 안 가고 다른 거 먹으러 가자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내분이 남편분의 그 속마음이 아내분이 뻔히 다 보이죠. 네, 남편분이 선뜻 동의를 안 해주고 좀 뭔가 어, 못마땅해 하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고 고기 먹자고 탁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게 남편분 눈치를 보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예, 예, 제 볼 때는 지금은 아내분이 아직까지 자 이게 스스로 이제 내가 고기 먹고 술 먹는 걸 좀 자제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몸의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런 식단을 그래도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제가 볼 때 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몇 년씩이나요? 몇 년씩 더 있어야 되죠. 그럼요. 본인의 삶이 우선 잘 이렇게 본인의 삶에 활력이 나야 돼요. 사는 게 재미가 나야 되고, 신이 나야 되고, 살만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에 다른 요소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술이나 고기를 먹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은 삶에서 다른 즐거움의 요소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음, 먹고 고기 먹는 게 거의 유일한 낙인데, 예, 예, 그거를 하지 마라 하면 지금은 좀 그렇겠죠. 곤란하겠죠. 네, 이걸 네, 몇 년 더 기다려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만나면 흔쾌히 남편분 보고 아내분이 뭐 먹으러 갈래? 당신 뭐 먹고 싶어 하면 아유 뭐 술 먹고 고기 당신 술 좋아하니까 당신 술 먹고 고기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뭐 나는 뭐 당신이 좋아하던 하는 거 하는 게 난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도급했나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이 요새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어찌됐건 남편분 입장에서, 이게 맞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그래도 끊임없이 한쪽으로 접고 제치고, 내 생각은 제쳐두고, 끊임없이 그래도 아내분 이야기 들어주려고 하고, 지적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하려고, 술 먹고 고기 먹자 하면 그대로 따라주고, 하여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 예. 지금처럼 계속 하시면 두 분 사이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고, 거기에다 아내분 스스로가 안에서 마음에 힘이 생겨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내가 직접적으로 술과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게 어떤 음, 병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거를 눈치 봐서 그렇다는 일반적인 저기 현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게 혹시나 저게 병적인 건가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예, 예. 병적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볼 때 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소한 어떤 행동에서도 저게 혹시 병적인 건가? 저것도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에, 그런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가족분들의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예, 한편으로는 가족분이 이제 당사자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그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행동들이 자꾸 병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걱정이 되는 행동들의 상당수는 다들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의례껏 그런, 지금 방금 표현처럼 그냥 그거는 눈치를 보는 것일 뿐인 거. 그런 거. 음, 그거는 병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을 병이 좀 낫고 안 낫고 좀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쪽에 관심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의 초점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하루하루가 좀 더 즐거운 것 같던가. 그러니까 그의 삶이 좀 더, 아내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쪽. 삶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살만하고 그런 요소들이 삶에 있는가? 오늘은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신나하는가? 좀 더 자기가 뭔가 좀 마음이 더 가볍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가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하나? 아니면 욕구가 좌절되고 있나? 그의 어떤 욕구, 재미, 즐거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자꾸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게 병인가 아닌가 이런 쪽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정말 본인이 신이 나서 살고 있나? 사는 게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네네네. 관점. 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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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참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셔요. 어떤 남편분이 그래, 아내분한테 그래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그래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늘 보면 더 이전보다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두 분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강의가 저한테 참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글을 자세하게 올려주셨네. 우리 김재훈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저희 딸은 양극성 장애인데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기, 자기 노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사자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수용하지만 음, 당사자의 부모로서 때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음, 지적하고 충고 잔소리하기 싫지만 때론 그래, 그렇구나. 답답하기 어려운 말도 답하기 어려운 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음, 자조 모임 어머니들도 당사자 가족으로서 감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음, 여러 질병을 앓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 당사자 부모들의 올바른 마음가짐 또는 생활 태도는 어떻게 하며 음, 생활해야 될까요? 마음가짐과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등등, 음, 운동, 음, 어, 당사자의 가족도 건강하고 행복할 때 함께 할 음, 수 있으니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댓글도 쭉 읽어주셔야 다음 댓글은, 판단 없이 그저 힘들지만 음, 최대한 듣고 나면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다른 어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또 그 밑에 댓글도요. 그 밑에 댓글도 아까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도 건강하고 건강하고 네? 행복할 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도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으로서 참 힘들다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말,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바로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도 오늘 강의는 참 우리 당사자 부모로서 예, 예,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이었고, 예, 예, 정말 앞에 우리,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예, 오늘 교육 너무 의미 있게 들었고, 예,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그 본인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당사자들이. 그죠? 예, 물론 가족도 어렵지만 그 수용해 줄 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세상을 또 나가려는 걸 많이 요즘 많이 개방적으로 많이 변하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처음에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닥달하는 엄마에게만 유도를 좀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닥달한 것도 내가 내만 일방적으로 엄마한테 닥달을 많이 했다. 나도 엄마의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그래 하려고 나도 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한 것 같다. 그래 나도 이제 엄마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엄마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기특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전에 자소 모임에 이제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많이 당사자 부모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한 번씩 당사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자기들은 의미 있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 부모로서 또 듣기에는 정말 택도 안 되다 싶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그래요, 한 번씩. 그래서 아이와 같이 저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그럼한 옷을 입고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울분을 톡하기도 그렇게 제스처도 저렇게 하시기도 내기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웃고 막 그렇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요 앞전에 지난주 일요일도 당사자 부모님들이 그 당사자들이 그 예기치 않는 그런 발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 병원에 가니까 어떤 질병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이런 당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그냥 다 뭐 잘해줘야 들어주라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뭐 감정 일기를 써라든지 당사자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태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딸은 그래, 그렇구나 말하기 전에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심호흡을 해라고 저보고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음, 이렇게 해라고 심호흡을 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뭐 누가 누구한테 박사님의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심호흡을. 심호흡을 하고 엄마가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한 번씩 엄마가 그래, 그렇구나. 그 답변하기 어렵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힘들 때는 심호흡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박사님께서 우리 당사자 부모들이 해야 될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지 좀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방금 이야기 우리 따님이 어머님께 엄마 심호흡해라 하고 알려준다는 이야기네요. 감정 일기도 적으라고 그러고요. 감정일기도 적으라 하고. 예, 이제 자기도 자기가 막 엄마한테 온갖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하면서도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자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지도 아는 거네요. 예, 그런 거네요. 그래, 이제 저로서도 사실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참 드릴 때 죄송스럽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적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오늘도 지적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어찌됐거나 부모님은 입을 닫고 당사자가 입을 열 수 있게 해라. 부모님은 어찌됐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쓱 올라오면 꾹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닫고 지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든 지 말은 무조건 하고 그래 그래 하고 잘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힘든 지금 상황,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당사자가 쏟아내는 이 말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다 받아내라. 제가 고름 쭉쭉 짜주듯이 짜줘라, 받아내라 하니까 이거 다 받아내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부모님한테 뭐 당사자들이 단지 그냥 원망하고 뭐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때로는 뭐 허다하게 욕하고 폐악질을 하고 막 옛날에 뭐 있지도 않았던 일들 가지고서 어릴 때 키울 때 이랬다 저랬다는 둥 뭐 그런 것들부터 오늘 있었던 일에서도 막 아주 사소한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부모님들로서 참 괴롭기가 한량이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진짜 뭐 말이 안 나는 소리를 하면 우리 보통의 아프지 않은 보통의 애들 부모님 같으면 이거 애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디 정말 갖다가 애들 막 그냥 소리 질러서 애들을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애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심하게 혼을 내든지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디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하느냐 하고 뭐 혼을 내도 지금 마땅치 않을 판인데 이거를 들어줘라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고 하려니 참 그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부모님 스스로도 그렇게 해줄라 해도 이게 또 본인도 부모님 스스로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습관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듣다가 들어주다가 도저히 더 내가 못 참아가지고 화가 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지나고 나서 아차 내가 그때 참을 거라고 또 후회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들 보고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당사자 편이 돼가지고 그래 당사자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어찌됐거나 부모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부모님께서 받아내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바뀌고 부모님이 먼저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바뀌면 애들이 결국은 바뀝니다. 부모님께서 다 받아내면 애들이 수월해집니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 부모님들께 정말 뭐 초인적인 그런 그 경지에 이르라, 정말 득도의 경지에 이르라 라고 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고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에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좋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좋다 하는 거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지 이야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주는 거지, 더 이상은 못 들어주는 거고, 그럼 더 이상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자라고, 더 이상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이 안 되면 그땐 부모님도 꾀를 내서 슬쩍 도망을 나오든지 뭘 하든지 꾀를 내셔야 되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당사자를 참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라.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부모님들께 강조드리는 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당사자를 대할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낳는 거에서만, 당사자에 대한 마음에서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셔야지 돼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아직도 나는 저 이야기를 못 드러내겠네. 아직도 나는 내가 이만큼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면 결국은 내가 안 하고는 못 배겨서 애한테 그냥 툭 뱉고, 그래서 또 싸움이 되고 그러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못 다스리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안 바뀌나 하고 부모님께서 부모님 스스로를 또 자책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흔히들 그런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부모님께서도 내가 말 습관도 그렇고 내가 화내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도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내가 바뀌려고 해도, 내가 그 습관을 바꾸려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전에보다는 내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 라고 해서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셔야 되고 조급해하지 마셔야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항상 이만하면 됐다, 천천히 가자,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혹시라도 내가 이게, 나도 내 감정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무슨 감정 일기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모님 하나 하는 데다가 또 하나 하고 거기다 또 하나 하고 거기에다가 등등, 근데 부모님 이게 감당이 안 되시면 이것도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부모님들께, 저도 자칫 말하다 보면 이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해서 부모님들한테 자꾸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부모님께서도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요만하면 됐다, 내가 더 무리하지 말자 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고, 이때까지 내가 너무 했었던가 보다, 이건 막 내가 조금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래도 지가 이제 감당 안 해내겠나 하고, 오히려 부모님께서 더 가벼워지시는 쪽으로, 나도 진짜로 내가 덜 힘들어지는 쪽으로, 너무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고, 너무 애쓰지 말자, 그 부분은 적당한 정도로 하자, 나도 뭐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자식 병을 낫게 하려고 내가 애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나겠다, 내가 힘들어 못 버티겠다, 나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나부터 좀 챙기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더 채찍질하지 마시고 좀 더 홀가분하게 해주는 쪽으로,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 잘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그래 가지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뭐 무슨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원리죠. 방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도 당사자들한테도 이 자기 노출 털어놓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부모님께서도 이 자기 노출 털어놓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털어놓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면, 장소가 같은 가족들끼리, 우리 당사자를 돌보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돌보는 이 가족들끼리의 모임, 여기에 털어놓기에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이 가족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듣고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도 실컷 하고 그래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우리 부모님께서도 스스로 더 많이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스스로 본인의 힘든 거를 자꾸 털어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참 잘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도 힘드시죠. 힘들면 힘들다라고 나도 힘들다. 내 힘든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되겠느냐 말씀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일요일 날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 그리고 내일 또 7시에서 9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다시 또 그때도 글을 올리시고 그때 이야기를 좀 실컷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교수님, 잠깐, 굉장히 좋은 네. 말씀 해주신다. 자주 모임 가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내 가슴 속에 갇혀있는 어떤 힘든, 그리고 고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고름을 짜내는 느낌보다 그 가서는 서로 이야기하니까 웃고 즐기고 그랬구나. 그런 걸 서로 공감도 되고 그랬는데, 근데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든, 예를 들어 딸에 대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당사자한테 말하면 애들은 싫어하죠. 예,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죠. 어.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아이고 나도 힘들다 하면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 입 좀 닫아라. 내가 힘들어서 네 이야기를 못 들어주겠다. 흔히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당사자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싫어한다 해도 때때로는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나전달법으로 하십시오. 당사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하여튼 네 다 하는데 엄마도 사실 이런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라고 하고 나전달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전달법 치면 영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방법, 나전달법으로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힘드신 거를 여기저기 털어놓으셔야 되는데 그 자제분, 따님에게도 어머님의 솔직한 감정을 그래 네 힘든 거 그래 알겠는데 니도 엄마를 좀 이래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 엄마도 좀 이런 힘든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지는 싫어하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말을 할 때 어떤 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항상 보면 부모님들께서 또 당사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항상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평소에는 꾹 참고 있어요. 말 안 하고. 꾹 참고 견디다가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졌을 때 당사자가 막 이야기해서 부모님께 더 이상 내가 막 속이 상해서 못 견딜 정도가 되면은 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하고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감정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삐져서 말을 탁 닫게 돼요. 그래 이렇게 이 순간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전달할 때에는 평상시에 서로 간에 기분이 좋을 때, 편안할 때, 그때 아이고 근데 나도 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서로 마음이 좋을 때 내 마음을 꺼내놔야 상대가 마음이 좋은 상태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받아주고 알아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을 때에 짬짬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다 하려 하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한 번에 하나씩 조금 이야기하고 또 조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조금씩 표현해서 내 마음을 쟤한테 표현을 해줘야지 돼요. 마음이 좋을 때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이 좋을 때는 또 이걸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 좋은 상태를 흐트러 버릴까 봐. 다시 또 지금 좋은 상태인데 말 괜히 꺼내서 괜히 화내고 해서 이게 분위기 망칠까 봐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상태일 때 조금씩,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하니까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그냥 한마디, 조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편안할 때 조금씩, 이렇게 편안할 때 하여튼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예. 자, 그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어떤가요? 아까 뭐 잘 알겠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야기를, 어머님 질문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오늘 박사님하고 이제 지연 선생님 교육이 굉장히 당사자를 둔 부모로서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가족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 가족들이 다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그 당사자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고기 먹고 외식을 하고 싶다 하면 외식하고 산책을 하고 싶다 하면 산책을 일단은 들어주고 항상 함께 하고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할 때도 그 기분이 좋을 때 조금씩 해야 되는데 방금 제 입장하고 똑같더라고요. 기분 좋다고 해서 혹시 이 기분 좋은데 이 말을 해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지? 부모는 부모로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성이 나고 힘들 때 확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감정이 격해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더 좋게 아이가 화목해지고 더 진실성 있게지고 더 자기 자신의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더 향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금 박사님 말씀처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저도 요 정도 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을 듣고 가슴이 좀 뭉클한 게, 그래, 열심히 나도 잘 살았구나. 천천히 나가자. 이런 생각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더 잡아지고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은 선생님 댓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저 이야기네요.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우리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고 해서 1984년인가 미국 미국 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가족협회 같은 곳인데 미국 남이의 회장하셨던 어머님이셔요. 조현병 당사자를 둔 어머니이신데 딸이 이제 조현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이 어머님이 이제 공부를 더 대학원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 심리학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나중에 남이 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가족 교육책을 이분이 직접 쓰신 가족 교육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쓴 가족 교육책의 맨 앞부분에 딱 나오는 귀절이 그 귀절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그래도 늘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 당사자를 위해서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내일 네, 교수님 마치기 전에 예, 오늘 발언해 주셨는데 그 성함 성함은 빼고 비공개로 해서 목소리 내가 생각할 때 항상 이름은 빼고 이름 나오는 부분은 내가 다 삭제할 거거든요. 그냥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이 목소리, 이 사연이 공개가 돼도 되는가? 그것만 여쭤보면 돼요. 그거 네, 이름 여쭤보면 빼고 사연은 공개도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이름 빼고 목소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름 공개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름은 항상 잘라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선생 네, 보충할 이야기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김재훈 뵙겠습니다. 선생의 소감 한마디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 네. 저의 그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내가 볼 때는 김재훈 선생이 계속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김재은 선생이 이 처음 하는 교육이잖아요. 늘 내가 하는 교육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 하는 교육인데 내 생각에는 처음 하는 교육 이만큼 하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교육을 수도 없이 했는 교육이니까 잘하는 거. 나도 처음 할 때 이만큼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김재원 선생보다 훨씬 못했을 것 같아, 내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과거에 1993년에 처음 이 교육 시작할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족한 교육을 했을 것 같은데, 김재원 선생은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 들 필요 없어요. 하여튼 엄청 잘하고 있고, 오늘도 잘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 수용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우리 뭐 심리학적인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도 있고 수용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교육에서도 이 수용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로 구분이 되고 여기 이제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용과 관련해서 혹은 자기 노출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 이제 강의 계획을 짤 때는 이 수용과 자기 노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제 이 변화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기 줌 수업 2기 강의 중인데 다음 내년도에 대해서 3기 강의를 할 때에는 전체 강의 비중 중에서 이 수용과 자기 노출에 대한 강의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자료도 심리학 연구 결과라든지 해서 자료도 더 많이 가져와서 가족분들이 더 이거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네,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에는 그래 합시다. 다음에 3기 교육을 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많은 학술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이 모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